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까요?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부터 희대의 범죄 사건까지 레츠고 사건 탐험대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지식을 책임져 드릴 레츠고 사건 탐험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세상의 다양한 사건, 사고를 알려드릴 레츠고 사건 탐험대 진행자 유수호입니다. 여러분, 2달간의 여름방학이 끝나고 벌써 개강했는데요. 모두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여름에 많은 곳을 여행 가고 싶었지만 너무 더워서 계획대로 다 하지는 못했어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개강하고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니 그 아쉬움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방학에 무엇을 했는지 서로 이야기는 해보셨나요? 누군가는 계절 학기를, 알바를, 또 여행을, 또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셨을 건데요. 아직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면 서로 근황을 물어보며 활기찬 이야기, 레츠고 사건 탐험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 레츠고 사건 탐험대는 미국의 테드 번디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학우 여러분,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테드 번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탑건의 OST로 우리의 여름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노래,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오늘의 두 번째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이번 주 레츠고 사건 탐험대에서는 테드 번디 사건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자세하게 알려주실 패널 하명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명진입니다. 네, 명진 씨. 오늘 미국에 아주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오늘 이 사건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선택한 이유는 이 사건의 결말에 아주 큰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무조건 드러나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테드 번디라는 사람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테드 번디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쇄살인범입니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피해자 수만 30명이에요. 경찰 추정으로는 피해자가 100명이 넘을 것이라 하네요. 와, 100명이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거의 뭐 살인 중독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론 연쇄살인범들에겐 자신만의 범죄 수법이나 루틴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 혹시 테드 번디도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잘생겼었다고 해요. 그의 수려한 외모를 통해 피해 여성들에게 호감을 사고 아픈 척을 하며 도움을 청하거나 때로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사칭하며 자신의 차로 유인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다니 정말 악질인데요. 무서워서 저도 이제는 누가 도와달라 해도 못 따라갈 것 같네요. 말씀해주신 거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를 통해 호감을 사서 납치살인을 하는 게 테드 번디의 수법이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 납치 살인은 아니었는데요. 테드 번디는 피해 여성을 납치한 후 성폭행을 합니다. 그 후에 여성을 죽이고 그 시신의 머리 부분만 따로 집에 보관하는 아직 기이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남은 시체는 야산에 버리고요. 이 정도면 사람이 아니라 악마가 아닐까요? 아무튼 테드 번디가 100명이 넘는 여성을 납치 성폭행하고 살인 후 시신 유기에 시체 훼손 및 보관까지 했다는 건데 대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동안 어떻게 경찰에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건가요? 사실 테드 번디는 범인이라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공화당 당원이었는데요. 심지어는 시애틀 범죄 예방위원회의 부국장 자리까지 맡았으니 아무도 그가 살인범일 거라고 의심할 수 없었던 거죠. 이건 상상치도 못한 반전인데요. 범죄예방위원회 부국장이었다니. 그럼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시에 범죄를 예방하려고 했던 거네요.
아이러니하게도 맞습니다. 그는 실제로 범죄 행위를 아주 싫어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특히 성폭행 범죄 예방에 앞장섰던 테드 번디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테드 번디가 정말 영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려한 외모,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지위를 이용해서 아주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니까요. 그 누가 범죄예방위원회 부국장이 연쇄살인범일 거라 의심이나 했을까요? 등장 밑이 어둡다는 이럴 때 쓰는 말 아닐까요? 그래도 테드 번디도 사람이고 또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그렇게 치밀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가 맨 처음부터 살인을 시도했냐 한다면 그건 아니겠죠. 계속해서 성폭행이나 납치 등 다른 범행을 하다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연쇄 살인범으로까지 진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테드 번디는 학습을 통해 진화된 살인 귀공자라고도 부르니까요. 학습을 통해 더욱 치밀한 살인범이 되다니. 이런 사건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장점을 얼마나 잘 이롭게 사용해야 하는지 느껴지네요. 빼어난 외모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할 정도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런 끔찍한 짓이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결국 테드 번디가 검거되어 그의 범죄 행각이 밝혀졌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 주두면밀한 사람이 대체 어떻게 검거된 건가요? 그렇게 치밀하고 영악했던 테드 번디가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건 바로 피해자의 둔부에 자신의 입자국을 2번이나 남긴 것이죠.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아 수사에 큰 난항을 겪던 경찰들에게는 아주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로써 테드 번디가 살인사건의 가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그 결정적 살인사건의 단서를 찾기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았던 그는 단순 납치 미수 혐의로만 수감 중이었어요. 경찰들은 테드 번디를 잡기는 했지만 살인사건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테드 번디가 탈옥을 하게 됩니다. 수감 기간 동안 엄청난 살인 욕구를 참았던 그는 탈옥한 2달 동안 엄청난 피해자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결정적인 증거도 그 탈옥 기간 동안 남긴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눌러왔던 욕구를 터뜨리며 너무 흥분해 실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권선징악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일까요? 테드 번디 같은 사람은 대체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았을지 궁금합니다. 테드 번디는 사형을 선고받고 전류가 흐르는 의자에 앉아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권선징악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결정적 증거를 남겼던 그의 마지막 살인과 그가 사형 집행을 미루기 위해 자백한 30건만 입증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사건들을 제외한 남은 수십 건의 사건들은 테드 번디의 범죄를 입증하지 못해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피해자의 시신도 찾지 못한 사건이 많다고 하네요. 정말이지 마음이 너무 무거운 이야기네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그래도 완전 범죄는 없으니 테드 번디가 검거될 수 있었던 거겠죠? 또 명진 씨가 이 사건의 뒷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노래 듣고 와서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지금은 6시 32분. 현재 여러분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사건부터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까지 이야기해드리는 레츠고 사건 탐험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사건은 테드 번디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 이 사건의 뒷이야기가 뭘까 너무 궁금했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명진 씨.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테드 번디의 외모가 굉장히 수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모 덕에 테드 번디를 흠모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아는 테드 번디와 동일 인물 맞죠?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요. 놀랍게도 맞습니다. 테드 번디는 마지막 사건 전까지 물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법정에 당당하게 출석했습니다. 법정 현장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보고 우는 여유까지 보일 정도였던 거죠. 그의 당당한 모습 그리고 화려한 언변과 외모는 카메라 너머 여성들을 홀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대체 어떻게 연쇄살인범을 좋아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지 궁금한데요. 좀 과장해서 연예인 정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의 팬클럽이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그중 대표적인 팬 한 명은 그의 옥바라지를 위해 감옥 근처로 이사까지 왔다고 합니다. 옥바라지를 위해 이사라니. 누가 들으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인 줄 알겠네요. 그 대표적인 팬의 이야기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팬의 이름은 바로 캐럴 앤 분입니다. 그는 테드 번디의 전 직장 동료인데요. 아무래도 그에게 단단히 사랑에 빠졌었나 봅니다. 테드 번디가 캐럴에게 법정에서 청혼을 했는데 캐럴이 이를 수락하고 옥중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심지어는 테드 번디 수감 중에 임신까지 해서 나중엔 딸도 출산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범죄자를 옹호하고 좋아할 수 있는 걸까요? 학우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옆에 계신 친구분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잠시 이야기 나누실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찰리 푸스의 덴저러슬리 듣고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테드 번디와 같이 인기 있는 범죄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창원이라는 범죄자가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명 신창원 신드롬이라고 하죠. 신창원은 의적 대우받으며 범죄자임에도 큰 관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주로 부유층을 털도해 사람은 해치지 않고 턴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의적이라 하여 생겨난 용어인데요. 그가 입었던 티셔츠는 명품이라며 국내에 아주 큰 유행을 선도하고요. 그를 소재로 한 만화, 그리고 게임까지 생겨납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니. 테드 번디만큼 악질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턴돈의 일부를 나눠준다고 하였으니 신창원은 강도였을까요? 네, 그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그와 테드 번디 사이엔 인기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글쎄요. 잘생긴 얼굴? 아닐까요? 뭐 그것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 큰 공통점은 바로 둘 다 탈옥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희대의 탈옥수로 유명한 신창원. 그는 5년 동안 탈옥을 준비하고 1997년 1월 20일 부산 교도소를 탈옥합니다. 네, 들으니까 알겠네요. 탈옥수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또 이렇게 테드 번디와 공통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신창원의 탈옥 이야기 궁금해지는데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신창원은 탈옥 후 2년 반, 즉 907일이라는 시간 동안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의 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정체를 알고도 그를 사랑하고 함께 동거한 여성들 덕분에 그가 은신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성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며 신창원이 훔쳐온 돈과 기중품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2년 반 동안 엄청난 경찰 인력이 동원되어 수색했을 텐데 잡히지 않았다니. 전국의 모든 경찰들을 따돌리며 2년 반 동안의 탈옥을 성공한 신창원. 뭔가 소설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오랜 시간 잡히지 않고 도망 다니는 게 멋있다며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잡힌 것은 아닌데요. 중간에 한 번 경찰에 잡힐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신창원을 눈앞에서 놓쳤다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눈앞에서 놓쳤다는 표현이 아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 경찰이 신창원을 개인적으로 쫓게 되는데요. 그는 아주 오랜 추적 끝에 신창원이 살고 있다는 집을 알아내고 그 집 앞에서 신창원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창원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계단을 천천히 오르던 신창원은 경찰관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마주치자마자 도망가려는 신창원을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기에 그 경찰관은 바로 가스총을 쏴 신창원의 오른쪽 눈 밑과 머리에 명중시킵니다. 잠시만요. 가스총 한 발로도 일반인은 몇 시간 동안 정신을 못 차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스총을 두 발이나 맞은 신창원이 안 잡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마 감옥에서 평생 살 수 없다는 엄청난 의지에 순간적으로 초인적인 힘이 생긴 거 아닐까 싶네요. 이러한 사실들이 국민들에게 마치 영웅담처럼 퍼지며 그의 인기가 더욱 증폭된 것 같습니다. 초인적인 힘까지 발휘하며 경찰에게 벗어났지만 결국 현재 무기징역으로 수감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검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그 검거 과정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신창원도 테드 번디처럼 조금 어이없게 경찰에 잡힙니다. 바로 가스 수리사 김 씨 덕분인데요. 김 씨는 육군 정보부대 하사 출신으로 눈썰미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창원의 집에 가스를 수리하러 갔다가 여러 가지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집의 남편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자신과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인의 집이라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운동기구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사회에서는 흔하지 않았던 여성 명의의 집이었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합니다. 김 씨가 신고한 사람은 바로 신창원이었고 신창원의 2년 반 동안의 탈옥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죠. 테드 번디나 신창원이나 둘 다 치밀한 방법을 통해 경찰을 오랜 시간 농락했지만 결국 둘 다 자신이 죄를 벌받게 되네요. 이것이 바로 범죄자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자신에게 주어진 유리한 조건을 나쁜 방향으로 사용한 것이 참 마음 아프면서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비치의 팡파레. 국내든 해외든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인종인데도 이렇게 비슷한 형식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요.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오늘의 방송, 테드 번디와 신창원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상의 다양한 사건들을 들려주는 방송, 레츠고 사건 탐험대는 노래 한 곡 듣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충격적이고 새로운 사건 들고 올 테니까요. 그때도 꼭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하명진, 연출의 김윤준, 기술의 이익선, 모니터의 백소영, 진행의 저는 유수호, 패널 하명진이었습니다.